북한이 하라는 비핵화는 하지 않고 미군의 유해를 200구를 돌려보내겠다 해서 그 유해를 운구할 이 관이 목으로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는데 북한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북한 측이 유해를 담으면 오산기지로 옮긴 다음에 하와이로 항할 거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유해 돌려보내주면서 또 한 열흘 이상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봐서는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북한이. 자, 마음이 급한 트럼프는 북한의 토탈 비핵화, 전면 비핵화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강요회의에서 과장적 홍보를 했습니다. 북한의 엔진 실험장이 파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22일 날 있었던 회의예요. 38 로스에는 위성에는 북한의 엔진 시험장을 파괴했다라는 증거가 안 보였고요. 전면적인 비핵화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동성명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초조해져서 북한 측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북한은 유해 운구로서 트럼프에게 시간 끌기용 일종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국민들에게 오늘날 지금 북한의 이 비핵화를 핑계 세운 한미 동맹을 이간질 해체하기 위한 전략에 트럼프와 문재인이 호응을 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제 전략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국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적이지만 적수거나 전략적 위협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자, 그리고 김계관이 2007년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북한을 손에 넣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보수 쪽에 배경을 두고 있는 평론가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지금까지는 남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보수 쪽에도 여과 없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면서 보수 쪽에서 트럼프 전지전능설이 마치 하나의 유력한 설인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많은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어서 친미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계관이가 말을 한 게 증거입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부터 김정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밑에 쫄병들에 이르기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겁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매우 깊숙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숨어서 치다가 고스톱을 최근에는 내놓고 치고 있습니다. 볼라면 봐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중국한테서 떼어놓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니요. 한마디로 중국과 북한이 벌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트럼프가 말려들어서 판돈을 다 잃게 생긴 일이 발생을 했고, 한국은 판돈을 벌써 다 잃고 게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중국이나 북한에 뽀찌나 뜯으려고 하는 처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저거 죽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헛소리들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자신 있으면 저하고 공개 토론을 하면 제가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조만간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 타임라인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빌어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타임라인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수준을 분명히 하기에 충분할 만큼 빠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도 폼페이오하고 이런 지금 말장난들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 나서서 타임라인을 갖다가 설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북한이 선의로 비핵화를 수행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곧 알 수 있을 거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것이며 미북 회담 이 합의문 이행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우리 측 개념을 북한에 제시할 때 구체적인 일정표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서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회담에서 이룬 공동 합의 이행이 너무 오래 걸리기 전에 재방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북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방북이 늦어지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협상 무산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빼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지금 북한과 실무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는 부분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폼페이오가 북한에 다시 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북이 답을 주지 않고 대화 상대도 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측에는 3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입장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측은 미군 유해 송환으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준 뒤에 정작 비핵화 협상은 장기전으로 이끌고 갈 생각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것하고는 다르게 지난 2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에 대한 이 각종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보냈고요. 폼페이오는 미국의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미북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수 없거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경우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살살 말을 갖다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비핵화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감당하기가 좀 벅차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유해, 자기들로서는 그거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아니죠. 이 유해를 미국에 돌려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해라는 비핵화는 안 하면서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6.25 68주년이 오늘 이 북한이 미국에 유해를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유해가 전달될 관은 한 200개 안팎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 발굴을 해서 보관해온 미군 유해들이 최종 분류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된 채 지금 돌아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0구라다가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사람을 보내서 같이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추후 미국이 유해 정밀 감식을 거치면 다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북한의 유해 발굴 기법이 뒤떨어져서 처음에는 200구로 미국에 알렸다가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판문점에서 인수인계해서 이 유해를 그 오산기지로 이렇게 직행하는 방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고 거기서 하와이 기지로 옮겨질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옮겨진 미군 유해는 이 엄격한 DNA 감식을 거쳐 신원 확인이 된 뒤에 유족들의 인계될 거라고 하는데요. 군번줄이나 개인 연구 등 유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는 이 신원 확인이 용이하지만은 그냥 뼈조각뿐인 유해는 주인을 공을 찾으려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한국군의 유해도 아까 말한 대로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한국전 초반에 미군과 더불어서 이 한국인 가추사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 동안에 가추사가 43,000명이 참전을 해서 8,9,000명이 전사하고 6,000명이 실종이 되었는데요. 이 전사 실종한 한국 이 가추사 유해가 미군이 이 유해가 발굴된 지역에서 같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한이요, 과거에 미군 유해를 갖다가 동물뼈를 가지고 미군 유해라고 송환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90년대부터 이제 미군의 유해를 이렇게 송환하기 시작했는데 95년까지 미군 유해 200구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유해를 발굴한 것은 96년부터죠. 그래서 북한은 유해 한 구당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 확인 결과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0구에 불과했고 송환된 유해 중에는 동물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환 과정에서 동물뼈가 발견되자 미국 국방부는 보상금을 2,000에서 3,000달러만 주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는데 결국 미국은 대부분의 보상금을 북한에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속였다고 해서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만 동물뼈를 보낸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영국군 전투기 조정사 데스몬드 힌턴의 유해를 2011년에 영국에 송환했는데 영국 측의 유해 감식 결과 동물뼈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유해 발굴 능력을 믿지 못해서 96년부터 미북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미군 주도로 유해 발굴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송환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98년에 합동조사단이 미군 유해 2구를 발굴했지만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이후 과정 협의를 거부해 송환이 지연되었고 99년에는 공동조사단이 발굴한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유엔 사령부가 판문점에 나갔지만은 북한이 판문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6.25 때 사망한 사람의 유해만 속인 게 아니라요. 77년에 일본 니기타 현에서 집에 오다가 납치되었던 요코다 메구미라는 일본의 그 납북인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살아있는 것을 봤다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계속 이 송환을 요구를 했고 김정일이가 2002년 일북 정상회담에서 납치 사실을 인정한 바 있었는데 2004년 메구미가 이미 93년에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서 메구미의 그 유고를 뼈가루를 일본에 보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메구미의 사망 연도가 처음에는 93년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94년으로 정정된 이유가 석연찮다 해서 생존설이 제기되었고 2004년 12월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 메구미의 유해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자 건데 남자 거였다라고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고온에서 화장해서 뼈가루를 만들면 DNA가 검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겼는데요. 나중에 일본이 아마 미국 측에다가 첨단 기법으로 이 DNA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해달라 하니까 그 조사가 됐는데 그 결과 남자 거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뼈를 가지고도 남을 속이는 일을 자유롭게 하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번에 비핵화를 정상대로 이루겠다. 그리고 비핵화를 일부러 지연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그냥 유해를 송환한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이런 비핵화가 될 거라고 믿고 지금 북한에 목을 메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에서요, 지난 한 3일 전에 각국 정보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김정은 비핵화의 진정성은 3, 4개월 지나야 드러날 거라고 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했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은 여전히 김정은과 북한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라고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이 서울 한 호텔에서 있었던 전 정보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 모임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한미 정상을 만나서 비핵화에 합의를 했지만은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은 보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각국의 주요국의 정보기관 최고의 책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만간에 열릴 비핵화 후속 협상과 조치를 보고 나서야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에 12개국에서 대북 정보 분야에 종사했던 고위직 3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월리엄 브라운 전 미 CIA 분석관은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면서 3, 4개월 지나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통인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된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북한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원심 분류기 가동 등 추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즉, 이 말은 플루토늄과 이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초기 이행을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지표로 볼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타니 히데시 전 일본 내각정보관은 일본이 북한에 해이적이라고 하는데 과거 협상에서 벌어진 일이 되풀이되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 비핵화 과정이 길고 험할 거라는 점에서 모두가 의견이 일치했는데, 트레버턴 전 의장은 큰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 장애가 있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 미군 유해 발굴 96년부터 이제 2007년 4월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 82년부터 북한에서 발굴한 629명의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해 왔고, 이 중에서 459명이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발굴 송환 비용으로 2,200만 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구당 이 비용이 5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유해 송환에 따른 비용을 북한에 지불할지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불을 하더라도 이런 미국이 북한에 유해 송환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은 이 독자 제재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년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에는 북한에 있는 전쟁 포로 실종자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정안을 제출했던 진샤인 상원 의원은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단이 북한에서 진행할 활동은 제재 강화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미국이 다른 부분은 북한에 대해서 다 제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예외로 규정까지 해놓은 걸 보면 이 유해 송환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의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갖다가 고려하면
이게 미국이 거액을 북한에게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좀 이 찝찝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 세계 이 군사 정보기관 전문가들은 3, 4개월만 보면 북한의 진위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안에 미북 회담이 굴러가질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북 회담을 했지만 이제 보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미북 회담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김정은은 중국을 가서 한 일주일 뒤에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찰떡궁합을 가시했고, 그리고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결국 지금 이 평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의 이 미군과의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을 무산시키는 쪽으로 집중을 하라고 충고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충고를 뭐 해서 북한이 주장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알아서 한미 군사훈련을 다 중단시키고 전략 배치를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은 아니지만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북한은 인터벌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미군 유해 송환을 협상문 4번에 넣어놓고 이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협상문에 있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북한이 하고 있으니까 남은 것도 북한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했다라느니 북한이 전면적으로 비핵화에 토탈을 들어가고 있다느니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합의문 4번에 이걸 넣어놓은 거는 적어도 초반 몇 달을 이걸로서 때우면서 시간을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애초 있었던 거고요. 미북 간의 비핵화를 위한 합의문에 미군 유해 송환이 들어있을 때 매우 의아스럽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3, 4개월 뒤에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비핵화를 보여줄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입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갈수록 초조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 곧 7월 6일인데 7월 6일이 되면 넉 달 남았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에 초조한 트럼프, 그리고 슬슬 치고 빠지면서 시간을 끄는 김정은, 그리고 뒤에서 이 김정은에게 호락호락 협상에 응하지 마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그리고 스폰서 해주는 시진핑, 그리고 마치 뭐가 되고 있는 양 크게 바람을 잡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지금 이 4사람 중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